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단순한 예산 집행 지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신뢰도와 45만 장병의 생존권, 그리고 K방산의 미래가 걸린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가가 병사들 적금을 못 준다는 게 대체 말이 됩니까? 방산업체들에게 무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현무 미사일과 KF-21 사업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게 현실입니까?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정작 돈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화려한 방산 수출 소식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의 실체부터 여러분의 주머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까지 전부 다룹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왜 이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구조적 위기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살펴보죠. 2025년 12월 말 국방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병사들의 내일 준비 적금 매칭 지원금과 방산업체 대금 등 총 1조 8천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1조 8천억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치 초등학교 급식비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5만 명에 달하는 현역 장병들입니다. 내일 준비 적금은 병사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같은 액수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기 시 최대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병사들의 유일한 목돈 마련 수단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약속한 매칭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군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산업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현무 미사일, K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핵심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한 수백 개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협력업체들은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를 선지급한 상태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부도 위기까지 몰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정작 국가가 돈을 주지 않는 상황.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부 부처 간의 전대미문의 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방부가 예산 신청을 너무 늦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연말 막바지에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해서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국방부는 정해진 절차대로 신청했는데 재정부가 심사를 질질 끌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죠. 국회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질의 시간은 그야말로 내 탓 공방장이 되었습니다. 재정부 담당자는 국방부가 12월 20일이 넘어서야 지급 요청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 예산 집행은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 신청해야 연말 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12월 말부터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고 맞섭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양측의 주장을 교차 검증한 결과 실제로는 두 부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초기 예산 신청 시 정확한 집행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재정부는 연말 자금난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두 부처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들이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동안 현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K방산의 구조적 위기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FA-50 전투기를 수출했고 호주에는 K9 자주포를 판매했습니다. 2024년 기준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9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과 뒤에서 정작 국내 방산 생태계가 삐걱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출은 늘었지만 정부의 국내 방산업체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계속 일정이 밀렸고
현무 미사일 양산도 자금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1조 8천억 원 미지급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겁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외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방산업체에 돈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수출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도에 금이 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방산 시장입니다. 수십 년 쌓은 명성이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은 더 생생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협력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부품을 생산했는데 대금이 안 들어오니 은행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제 개인 통장에서 메우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하는 짓입니까? 또 다른 업체는 협력사들의 지급할 2차 하도급 대금이 막혀서 연쇄 부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당장 다음 달 운영 자금이 없습니다. 국방 산업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이 무너지면 K방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술 인력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산업체 연구원은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누가 여기 남아있겠느냐며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육군변병장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역 3개월 남았는데 적금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넣었는데 이게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까?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준비 적금은 전역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마저 흔들리니 군 사기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병사들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전역 후에도 남아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 공군 병사는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다른 복지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부처 간 소통 부재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난이 드러납니다. 2025년 정부의 세수 결손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국고가 턱턱 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필수 지출만 집행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수 부족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여기에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까지 집행이 밀린다는 건 정부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실제로 2025년 12월 중순부터 각 부처의 비필수 지출 동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국방비를 비필수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병사들 적금과 방산업체 대금이 과연 미뤄도 되는 항목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인데 우선순위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부의 실수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드러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나비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로 봅니다. 세수 부족이라는 날개짓이 국방비 집행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방산 생태계 붕괴와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단기적 인기에 급급해서 장기적 재정 계획을 소홀히 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일을 겪나요? 예산이 밀리는 건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9월에 셧다운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셧다운과 한국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셧다운은 정치적 협상이 결렬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죠. 반면 한국은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은 셧다운이 되면 모든 비필수 정부 기관이 멈추지만 국방비는 필수 항목으로 분류돼서 반드시 집행됩니다. 군인 월급과 국방 계약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재정 위기를 겪지만 국방비 집행이 밀리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 나라는 법적으로 국방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집행 시스템도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방산업체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기면 정부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집행 계좌에 예치되고 각 계약건별로 스케줄대로 정확히 지급됩니다.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국방비를 성역처럼 다루는데 한국은 다른 예산 항목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 집행이 밀린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적은 매일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무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과 방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 신뢰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만약 이런 인식이 확산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이나 영내 안보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2026년 1월 말 부가가치세 정산 때 자금이 들어오면 밀린 국방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국고로 들어오는 시점이 1월 25일에서 31일 사이인데 이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으로 밀린 1조 8천억 원을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정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겁니다. 먼저 국방비 집행 시스템을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예산 항목과 섞이지 않도록 독립계좌를 만들고 자동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부처 간 소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실시간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세수 예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매년 30조 원씩 세수가 부족하다는 건 예측 자체가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부족분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우선순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국방비와 사회안전망 예산은 최우선으로 집행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급 지연 시 자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정부가 방산업체에 돈을 늦게 주면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재정부도 국방비 집행을 함부로 미루지 못할 겁니다. 또한 병사들의 내일 준비 적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도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투명성을 높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 내부자들도 정확한 집행 상황을 모를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해야 합니다. 재정부와 국방부만 예산을 논의하면 각자 입장만 고집하게 됩니다. 경제학자, 국방 전문가, 회계사 등 제3자가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최선의 경우입니다. 1월 말 부가세 환급금이 예상대로 들어오고 정부가 약속대로 밀린 국방비를 모두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들도 숨통이 트이고 병사들도 안심할 수 있겠죠. 둘째,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들어오지만 예상보다 적거나 다른 긴급 지출이 생겨서 국방비 지급이 또 밀립니다.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2월이나 3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 방산업체 일부는 부도를 피할 수 없고 병사들의 불만도 계속됩니다. K방산의 신인도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가 국방비보다 다른 지출을 우선시합니다. 3월까지도 돈이 안 나오면 중소방산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맞고 현무미사일과 KF-21 같은 핵심 사업이 중단됩니다. 병사들의 적금 문제도 장기화되면서 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경우 한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면서 진행 중인 방산출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됩니다. 1월 말 부가세 환급금 규모와 정부의 집행 의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방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됩니다. 지금 복무 중인 병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입대할 자녀가 있다면 혹은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방비도 제때 못 주는 정부가 다른 복지나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은 이런 의문들이 확산되면 정부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정치권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면 결국 이런 사태가 반복됩니다. 야당은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여당은 무조건 감싸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만 다루지 말고 구조적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재정 시스템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클릭을 유도할 게 아니라 국민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청원, SNS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왜 병사들 적금도 제대로 못 주느냐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침묵하면 정부는 이 문제를 슬그머니 덮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학계와 연구기관도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심층 분석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지, 선진국 사례 중 한국에 적용 가능한 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정부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고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문적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방산업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의 자금난을 도와주고 기술 이전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병사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전역 군인 단체나 예비역 모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국방부에 건의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현역 장병들의 권익을 지키는 건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의식해야 합니다. K방산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하고 품질을 인정받아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그 명성에 금이 간다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이런 인식이 확산될 경우 터키, 인도, 이스라엘 같은 경쟁국들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특히 중요합니다. K2 전차와 FA-50 전투기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내 예산 집행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질 경우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호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납품이 시작됐지만 추가 물량과 유지보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재정 상황이나 국방비 집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후속 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 진행 중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방산 시장에서 이런 사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조 8천억 원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착오나 부처 간 갈등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고 안보의식의 부재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민낯입니다. 45만 장병의 생존권과 K방산의 미래, 그리고 국가 신뢰도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1월 말 부가세 환급금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사태가 더 악화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은 계속 주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